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지, 그래서 시장이 지금부터 밑에 구간으로 더 열려서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밀 데가 없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밀릴 줄이야. 그쵸.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 조정받는 것을 보면요. 여기서 정말 빠르게 움직임을 좀 줬다가 그 뒤에는 거의 뭐 놔버린 수준으로 쭉 밀리고 있죠. 이거는 밀리는 것도 이제 모양에 따라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밀리면 이제 일시적으로 악재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 악재가 붙었거나 뭐 상황이 안 좋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진성 주주들도 던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가가 밀리고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우량주에서 나오는 특징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파르게 오르죠. 이건 뭘까요? 이게 세력이 하는 짓이죠. 이런 건 세력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건 지금 코스피 종목 위주로 볼 거거든요. 코스피 종목은 뭐가 중요하다? 매출이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얼마나 계속 벌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코스닥은 꿈과 환상으로 올라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있지만 매출과 상관없지만 미래를 그리면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코스피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실제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분기 때 뭐 이렇게 나올지 이거는 몰라요. 이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여러 뭐 증권 보고서들을 참고하겠지만, 그래도 코스피는요, 우량주는 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벌진 않아요. 또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은 뭐 유지하고 있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방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밀리긴 하지만 주구장창 계속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정말 최종적인 어떤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전고점인데 여기를 뚫으면서 세력들이 강한 슈팅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오질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뭐 조금 더 밑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밑이 열려서 뭐 조정을 또 받으며 시장도 하락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서 이건 딱히 이야기할 게 없고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차트도 더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방어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라인이 이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라인에서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름 빠른 시기 안에 회복을 해줬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져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차트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건 보합권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딱딱 맞춰서 나름대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딱딱 맞춰서. 그래, 지금 라인이 중요하고 또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신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거 가파르게 떨어져서 가파르게 회복하는 그림보다는 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림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밀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차트를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와서 시장이 더 이상 밀리는 걸 방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회복으로 빠르게 가겠다라고 단정 짓기엔 좀 어렵죠.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이거 역시 바이오를 보면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바이오는 정말로 갈 때 잘 간다는 생각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네요. 얘가 그래도 20만 원대에서
25만 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100만 원까지 간 거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바이오 섹터와 바이오주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이오주는 한번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가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이 많고 잡음이 많았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의혹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상 그런 걸 느껴요. 시장 주도주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해서 올릴 주식들,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주도주를 끌고 올라가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 주는 데 있어서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진짜 좋은 회사다 보니까 주주들이 잘 안 던져요. 안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악재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NC 소프트라든지 또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또는 최근에 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게임주가 또 섹터가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악재가 정말 갖고 와요. 실제 악재를. 뭐 거짓말을 갖다 붙이진 않죠. 근데 이 악재가 있고 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식들은 이렇게 크게 가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세력들이 다 속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세상이 그렇지만 돈이 엮인 곳에는요, 전쟁터예요, 그냥. 그럼 전쟁은 어떤 겁니까? 전쟁은 상대방을 누르는 거죠. 그렇죠. 싸움이라는 건 상대방을 누르고 또 어떤 걸 쓸 수가 있나요? 속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 수천억 수조원의 돈을 가지고 주가를 만지작거리고 싶은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만약 따블을 치면 곱하기 2배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거짓말, 온갖 찌라시, 또 언론도 동원해서 뭐 개미를 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한 생각이 아니라 얘네 세력이 운영하는 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언론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력이 높은 가격에서 주가를 던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호재 기사와 긍정적인 뉴스를 일부러 띄우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래야 자기들은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잠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추세 하락과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악재를 받아서 빨리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가격 분석부터 들어가자고 하면 이 친구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매출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고요.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라인이 지지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지선 부근 가운데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같이 볼까요? 같은 섹터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양호한 편이면서 동시에 낙폭이 굉장히 크죠. 가격 분석을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이제 저는 한 요 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라인에 걸쳐 있고 살짝 이탈했는데 뭐 이 정도 이탈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수치로 뭐 벌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한 3% 정도 또는 뭐 종가까지 기준으로 보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서 이것도 조금 이제는 좀 조정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매도 대기자들이 있겠죠. 나 이제 나갈래.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투자 안 할래. 그런 사람들이 또 올라올 때 매도를 하니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고려해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좀 가면은 이게 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는 좀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전체적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닥권 가격에 많이 눌러서 내려는 왔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물린 돈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잡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묶였다고 하면 이거 주구장창 그냥 1년 동안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서라도 올라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밀렸네요. 이거 저는 이제 코스피 종목을 잘 안 보는데 여러분과 같이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끝까지 밀렸네요. 이것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도요. 거의 다 반토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매출들은 다 괜찮아요. 물론 그 전에 오른 부분이 이제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도 뭐 실체가 없는데도 쭉 오르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거 열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열풍에 의해서 오른 부분이 이제 조정으로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보고요. 매출은 무난하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보세요. LG화학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이 늘어나면요. 기업이 무엇을 할까요? 기업 입장에선 투자 설비를 더 늘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있고 이 많이 벌리는 돈을 이용해서 또 뭔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4월에서 6월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이죠. 이게 양호하게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든 우크라이나 문제든 또는 중국 봉쇄든 타격적인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고 이제 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가계의 문제. 자, 우량 종목들이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하락장 맞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대세 상승장을 만나셔야 됩니다. 대세 상승장에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다 반토막 났죠. 그렇죠.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서 위로 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손실 보고 잃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잃으셨다고 해서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경험이 되시고 너무 심각한 타격만 입지 않으셨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어요. 이걸 과정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 또 다른 주식 투자자가 들어왔어요. 시장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상승장인 돈을 벌었겠죠. 근데 하락장 되니까 어때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벌었던 거 다 까먹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이 끔찍함을 알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는 복구를 하시기를 제가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